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소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차량 기능 설명한 영상인데요. 해당 차량은 기아 카니발, 그 중에서 이번에 새롭게 라인업에 추가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자, 신형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솔린 모델 때도 보여드린 거와 같이 하이브리드라고 차이는 없습니다. 요즘 기아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형키 디자인이 카니발에도 이어졌고요. 이 키가 괜찮은 건 가볍습니다. 근데 싸 보이진 않아요. 재질도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쪽 보면 도어락 이렇게 하거나 오픈하거나 이때 이렇게 기아 마크에 불도 들어옵니다. 확실히 스마트 키는 요즘에는 기아가 이뻐요. 자, 어쨌든 키 디자인은 이렇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차량 외부에서 원격으로 시동 걸고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 적용이 됐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원격 시동은 도어가 락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꼭 한 번 더 이쪽 도어를 한 번 더 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키 이쪽 보면 홀드 버튼 있죠? 이거 꾹 눌러주면 이렇게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처음 초기 시동 때는 모터 엔진은 가동하지 않고 모터로 운영이 돼서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홀드 버튼 아래 여기 보면 화살표가 많아요, 카니발은. 근데 앞뒤로 이동시키는 건 요 위에 두 개의 버튼입니다. 위아래 되어 있는 거. 요 밑에 거는 슬라이딩 도어 여는 그 개폐 버튼이고요. 여기서 요 위에 있는 화살표 요 꾹 누르고 있으면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 떼면 하던 작업 멈추고요. 그리고 또 누르고 있으면 계속 전진을 하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화살표 아래로 되어 있는 이 버튼 누르고 있으면 차는 뒤로 이동을 합니다. 전기 모터 소리가 외부에서 들으니까 꽤 크네요. 이렇게 스마트키 이용해서 차량 원격으로 시동 걸고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꽤 유용해요. 대신 현재처럼 이렇게 주차 공간이 넉넉해서 차의 도어를 열고 타기에 불편함이 없을 때, 이때는 별로 쓰는 기능은 아닌데, 주차 공간이 빠듯해서 도어를 열고 타기 힘들 때, 이때는 차를 앞으로 좀 충분히 이동을 시켜준 후에, 그리고 도어 오픈, 차에 탑승을 하면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카니발 하이브리드 먼저 보여드린 3.5 가솔린 모델과 다른 점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여기 계기판에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정보창이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배터리 지금 충전 상태라든지 그리고 그린존 같은 내연기관, 그러니까 3.5 가솔린 뿐만 아니라 2.2 디젤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정보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별도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싹 바뀌었죠. 요거는 하이브리드 모델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형 카니발로 변화가 되면서 새로운 최신 인포 시스템이 카니발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어졌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보여드린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 정보는 이전 하이브리드 모델도 그랬어요. 카니발은 처음이긴 하지만 소렌토가 됐든 요 하이브리드 보여주는 정보를 일반 내연기관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 보여주는 RPM처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여기 설정 여기 들어가면 클러스터 HD 여기 있습니다. 요 항목이 이제 전자식 계기판 설정을 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인데, 여기 보면 엔진 회전 속도계 요 항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면 주행 모드별로 나와요. 에코, 스포츠, 스마트. 현재는 요거는 이제 에코 모드고요. 신형 카니발의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기존하고도 동일하죠, 위치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변경을 하죠.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게 되면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제공이 돼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렇게 총 3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해줍니다. 노말은 없었죠. 3.5나 디젤에 있던 노말 모드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없습니다. 에코가 거의 노말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컴포트, 일반 주행, 그리고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총. 자, 스마트 요거는 뭐냐면 에코랑 스포츠를 알아서 주행 상황에서 맞춰서 주행해주는 그 모드입니다. 어쨌든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렇게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해주는데,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마다 이렇게 계기판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좀 색깔이 변합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바뀌는 것보다는 컬러를 달리 해주는데, 요게 변화는 없죠. 근데 요거를 에코로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스포츠 때는 보셨던 하이브리드 그대로 나오죠. 그러다가 에코로 가면 일반 내연기관처럼 엔진 회전수가 나오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는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 안 보고 일반 내연기관 모델처럼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드라이브 모드별로 다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바꿔도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안 나오고 일반 내연기관처럼 이렇게 나오죠. 아니면 나는 그냥 하이브리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 제하시면 돼요. 요게 온이고 요게 오프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건 이제 기능을 켜놓은 거고, 요건 오프 시킨 거. 그래서 요거 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 꺼놓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스포츠 모드 때만 엔진 회전계로 볼 거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스마트하고 에코 때는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나오고, 스포츠에서만 RPM 엔진 회전수 볼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여기 클러스터 테마 여기 들어가면 디자인도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요건 이제 서클 이전에 게이지 스타일로 나오는 거고, 요거를 심플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디지털로 표현되고 게이지는 아래로 내려가는, 그리고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은 이쪽에 바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모드 바꿔볼게요. 이때도 이렇게 컬러가 좀 바뀌죠. 근데 요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제가 스포츠 때는 게이지로.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여기도 게이지 형태로 나옵니다. 계기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하나 더 보실 거,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마다 이렇게 그래픽이 바뀌는 거예요. 모드에 맞춰서. 근데 난 이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스타일 아무거나 정하시면 됩니다. C. 저는 스타일 C로 해볼게요. 그럼 요건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도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 나는 드라이브 모드별로 이게 바뀌는 게 좀 싫어, 좀 정신없어 하시는 분들은 고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때마다 여기 바뀌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먼저 보여드렸던 대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마다 계기판의 디자인이 그리고 또 색상이 좀 변경이 되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홈 버튼입니다. 이쪽 들어가면 하나 생긴 게 이 하이브리드죠. 요것도 하이브리드 모델만 제공이 되는, 현재 주유하고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기 모터 사용량은 어떤지, 그리고 주행 상황에 따라 그래픽도 제공이 됩니다. 뭐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지, 엔진하고 모터 같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터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터리 양, 충전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계기판 쪽뿐만 아니라 중앙 디스플레이도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별도의 창이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카니발 공통사항 보도록 할게요. 먼저 카니발 전용 기능, 뭐 특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기능들부터 볼게요. 우선은 요거 공조기랑 인포를 한 단 안에서 함께 조작할 수 있는 요 기능이 이번 신형 카니발에도 반영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는 이제 공조 상태입니다. 여기서 바람 이렇게 하면 공조기가 활성화돼요. 온도 같은 경우에 다이얼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크기 뭐 이런 거 다 터치로 조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인포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셋업이라든지 뭐 라디오라든지 미디어 관련해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요 변경하실 때 제가 요거 위에 화살표 눌렀잖아요. 요거 상관은 없어요. 아무거나 눌러도 공조 갔다가 인포 갔다가 이렇게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해 드릴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공조기 활성화 시켜요. 그럼 요거 이제 다이얼 조작할 때 온도였잖아요. 공조기 오프는 어떻게 하느냐? 오프 버튼이 없잖아요. 내려도 꺼지진 않습니다. 그때는 요거 눌러주면 꺼집니다. 그러니까 요 터치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공조기, 요 물리 버튼, 다이얼 같은 경우에도 역할을 바꿔주면 같이 가요. 그래서 이 상태, 인포로 해놓게 되면, 그래서 공조 상태 때는 온오프, 인포로 하게 되면 볼륨 조절할 수 있고 온오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물리 버튼도 함께 해줍니다. 간단히 심플하면서도 잘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물론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 주행할 때 좀 헷갈리는, 공조로 해놨는데 인포 조작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적응만 되시면 꽤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제 공조기 활성화 다시 시키고, 이건 이제 1열이잖아요. 1열 공조기 활성화 시킨 요 상태인데, 여기 리어 있습니다, 리어. 요걸 눌러주면, 요건 뭐냐면, 카니발은 요쪽에 있죠, 요쪽에. 2열 공조 시스템 조작부가 요쪽에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리어 상태로 바꿔주면, 요쪽에서 켜볼게요. 그러면, 공조기가 켜졌죠. 그러니까 2열의 공조기 조작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리어로 변경해 주시면 2열의 바람의 크기 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도 물론 이걸로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다시 프론트 하면 이제 앞쪽으로 다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변환이 되겠죠. 그리고 리어 여기서 누른 상태에서 일정 시간 지나면 알아서 또 프론트로도 빠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카니발은 저쪽에 있으니까 주행할 때 저거로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조작할 수 있도록 터치 패널 활용해서 온오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요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요건 뭐 기존 카니발과 동일할 겁니다. 이쪽 슬라이딩도 요것도 뭐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 슬라이딩도 열 수 있는, 카니발은 전동 슬라이딩이기 때문에 요것도 다시 누르고 있으면 또 닫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게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됐죠. 신형으로 바뀌면서 룸미러인데 요거를 이렇게 제껴주면 카메라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디지털 룸미러 사용할 수가 있는. 참고로 해당 차량은 이번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의 트림은 시그니처, 거기에 선택사양 옵션도 거의 다 반영된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라든지 옵션도 거의 다 갖춰져 있는. 자, 어쨌든 이 룸미러는 이렇게 하면 이쪽에 기능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거 누르면 이렇게 옵션이 떠요. 그리고 또 한번 누르면 이 밝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걸로 내리고 올리고 밝기 조절,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러주면 TT 각도 위로 올리고 각도 아래로 내리고. 디지털 룸미러, 이건 소렌토, 신형 소렌토 반영된 거를 이번 카니발에도 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내려주면 일반 룸미러 거울로 사용할 수 있고, 다시 올려주면 디지털 룸미러 사용할 수 있는 요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자, 얘는 먼저 보여드린 가솔린 모델과 차이는 없어요. 동일합니다. 이쪽에는 거의 변경 사항 없고, 하나 추가된 건 여기 지문인식해서 사용자 해갖고 뭐 시트라든지 사용자 설정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그 기능 버튼이 하나 마련이 됐고, 기능 공통적인 거 간단히 살펴볼게요. 여기서 요거 누르면 홈으로 빠집니다. 물론 여기 인포에서도 여기 홈 누르면 빠져요.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메인 화면은 꾹 누르고 있으면요 위치 이동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주 쓰는 항목도 끌어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메인 화면은 원하는 대로 좀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쓱쓱 밀은 요 방식은 기존하고 동일하죠. 자, 여기서 대부분 차량 관련 정보들은 다 설정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설정 들어가면 먼저 보여드린 전자식 계기판 설정하는 거는 이렇게 다 아이콘화 해놨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차량 한 번 더 들어가면 여기도 아이콘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운전자 보조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전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보입니다. 선택 텍스트로 제공되고 관련 항목도 설정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주행 안전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항목들이 다 죽어 있는 건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앞에 범퍼라든지 이런 데 좀 이물질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기능이 좀 꺼졌는데, 여기서 하나 살펴볼게요. 여기 후측방 모니터 요거 살펴보시면 돼요. 요건 뭐냐면, 자, 방향지시 누르면 이렇게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각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 활성시켜서 계기판에 그 화면을 보여주는 요게 후측방 모니터 기능입니다. 근데 난 주행할 때 요게 좀 정신없어 하시는 분들은 요걸 오프 시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방향지시 눌러도 변화 없죠. 그러니까 난 이 기능 사용할래 하시는 분들은 켜놓으시면 되고, 사용 안 할래 하시는 분들은 꺼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활성화 시켜놨기 때문에 또 보이겠죠. 자, 그리고 시트 항목 여기서 보실 거는 시트 위치 변경 알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시트 운전석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변경하면 여기 그래픽 나오죠. 어느 방향을 변경하고 있는지 요 그래픽 보실 분들은 체크. 그 다음에 여기 승하차편이, 요건 뭐냐면, 운전석은 전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모리 기능까지 제공을 하죠. 근데 요걸 이제 시동 끄고 내릴 때, 요 시동을 오프시키고 내릴 때 시트를 알아서 뒤쪽으로 빼줍니다. 좀 더 승하차하기 편하라고. 그 길이를 짧게 빼줄지 길게 빼줄지 사용을 안 할지 요걸 각각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시동 온해서 탑승을 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복원시켜주는 기능까지 제공을 해주는. 그래서 운전석 시트 승하차 편의 기능은 이렇게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서포트, 요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드라이브 주행 모드 바꿀 때 윙윙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요즘 들리죠? 스포츠 모드일 때는 요 사이드 볼스터 요쪽 부분을 좀 알아서 조여줍니다. 조금 더 주행할 때 몸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자동으로 활성화 시켜 놓을지 사용하지 않을지, 이걸 꺼놓게 되면 스포츠 모드로 바꾸더라도 조용하죠. 움직이는 소리 안 들리죠. 다시 이거 해놓으면 알아서 조여주는.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 신형 카니발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에어벤트 송풍구 아래쪽으로 쫙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도어 쪽, 이쪽에 이렇게 밝혀지는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램프. 그리고 요거는 색상이라든지 그런 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설정 들어가면 여기서 차량, 여기에 라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여기 실내 무드 조명, 여기서 각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밝기, 여기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 0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꺼지게 되겠죠. 그리고 중간 밝기 정도 해놓으면 약간 은은하게 무드 램프가 밝혀지고, 최대치로 해놓으면 좀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 연동, 이걸 해놓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이 알아서 바뀌어요. 드라이브 모드 바꿔볼게요. 우선은 요거 스포츠, 이때는 레드, 그리고 스마트, 이때는 블루 컬러, 그 다음에 에코는 약간 청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바꿔볼게요. 스포츠로 갈 때 바로 레드로 안 갑니다. 약간 이 중간 색깔을 섞으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요. 다시 스마트 갈 때도 이렇게 퍼플로 좀 비슷하게 가다가 블루로 가죠. 그리고 에코로 가면 이렇게 녹색으로 가다가 좀 파란색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뚝뚝뚝 끊기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색상이 변경되는, 이런 거는 요즘에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을 해놓으면 이런 효과들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해놓으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색상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해제가 되면 색상 항목이 살아나죠.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레드, 노란색 해볼까요? 이렇게 옐로우, 그리고 그린 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별 설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변하지 않겠죠. 고정으로 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여기 누르면 64가지 컬러 중에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도어 쪽 보면 여기 파워 테일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동 트렁크예요. 전동 트렁크 사용할지 안 할지, 그리고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항목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동 트렁크 파워 테일게이트의 열림 속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보통으로 열리게 할지 빠르게 열리게 할지, 뿐만 아니라 높이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완전 열림 상태고 3단계, 2단계, 1단계 이 그래픽으로 열리는 단계를 보여줘요. 거기에 사용자 높이 설정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트렁크의 열림 높이라든지 속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아래에 있는 스마트 테일게이트라는 기능은 뭐냐면 차량 뒤쪽 가서 키 들고 3초인가 4초 서 있으면 트렁크 자동으로 개폐되는 그 기능이에요. 그 기능을 쓸지 안 쓸지, 그 기능을 사용할지 안 할지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도 같은 기능입니다. 키 가지고 여기 슬라이딩 도어 자동으로 열리는 그 근처 가고 3초인가 4초 서 있으면 슬라이딩 도어도 자동으로 열려요. 그 기능을 사용할지 안 할지. 그리고 요 맨 아래에 있는 파워 테일게이트 자동 닫힘, 요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요 위에서 스마트 테일게이트 키 소지하고 뒤에 있으면 열렸잖아요. 키 소지하고 차에서 뒤에서 멀어지면 일정 시간 후에 트렁크 자동으로 닫히는 그 기능 사용할지 안 할지. 자, 그리고 편의 항목 볼게요. 여기서 보실 건 휴대용 기기 무선 충전 시스템. 이번 카니발의 무선 충전 시스템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스마트폰 놓으면 충전이 돼요. 요거는 기존하고도 동일했죠.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나는 스마트폰 놨는데 무선 충전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오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온 해놓으시면 여기 스마트폰 놓으면 무선 충전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아래쪽 충전 인디케이터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 스마트폰 놔갖고 이제 무선 충전이 시작되면 요쪽 램프에 점등이 돼요. 근데 이 점등되는 타입을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타입 1,
요건 뭐냐면 황색 등이 그냥 고정돼서 들어온, 그리고 타입 2를 하게 되면 녹색 등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때 인디게이터 충전 램프의 상태도 타입도 두 가지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반자율 주행, 하이브리드라고 뭐 반자율 주행 시스템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요즘 기아 브랜드 내에서 적용되는 최신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이번 신형 카니발에도 반영이 됐는데요. 단 현재 지금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 센서 쪽에 뭐가 좀 이물질이 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기능들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작동되고 있는 기능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니발의 반자율 주행 관련해서 기능 버튼들은 핸들의 오른쪽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핸들 아이콘 된 이 버튼 눌러주면 바로 인식하고, 이때는 핸들 잡고 있지 않아도 차선하고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타 브랜드들이 이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어댑티브 크루즈 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해서 사용하게끔, 작동하게끔 적용해주는 반면, 기아 그리고 현대 제네시스는 이렇게 페달만 조작하고 핸들은 스스로 조향해주는 이 기능만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은 괜찮고요. 자, 그리고 여기 크루즈 버튼 이거 눌러주면 바로 또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 크루즈 버튼 아래쪽으로 요 레버가 있죠. 요걸로 이제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위로 올리면 1씩 올라가고 밑으로 내리면 1씩 내려가는, 그리고 쭉 올리고 있으면 10씩 올라갑니다. 여기는 올림픽대로니까 속도는 80km에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지정해놓은 속도 내에서 앞차와의 거리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그래서 현재처럼 핸들 잡고 있지 않고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방금 설정했던 대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설정했던 이 버튼 다시 누르거나 브레이크 페달 밟아서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기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대신 이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일정 시간 핸들 잡지 않고 이렇게 주행을 이어가면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계속 핸들 잡고 있지 않고 주행을 이어가면 이렇게 경고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잡지 않으면 기능이 해제되니까 이때는 핸들 살짝 붙여 주시면 기능이 유지가 되는. 자, 여기까지가 현재 차량에서 지원되고 있는, 작동하고 있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고요. 이외에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시 누르면 차선 스스로 변경해주는 그 기능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 날씨 영향으로 그 기능은 미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올린 신형 카니발 사용 설명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기아의 미니밴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된 기능 살펴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레드알핌이었습니다.